안녕하세요, S의 호다입니다. 이 채널에 뭘 올린 지는 1년 넘은 것 같은데 엄청 오랜만에 채널을 킨 이유는 게다가 생얼로 켰습니다. 메이크업을 하면서 오랜만에 좀 근황 업데이트도 해보고 없어진 사이에 뭘 하고 있었는지, 그래서 없어졌는지, 그리고 제 인생에는 나름 큰 두 가지 지금 중대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화장해볼 거예요. 네, 아주 얼굴이 적나라하게 죽은 사람처럼 보이고 있죠? 저는 뷰티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쓰는지 궁금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품은 굳이 거기 쓰지 않을 거예요, 밑에다가. 근데 혹시 궁금하시면 써주세요. 제가 답변할게요. 제가 7년 넘게 계속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됐어요. 이번에 이직을 하게 돼가지고 네, 그게 저 개인적으로는 큰 일이었고, 아직 이직이 완료되지 않았고 지금 회사에다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다른 회사로 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새로운 회사에서의 이제 시작일은 11월 중순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소셜미디어나 그런데 아무데도 얘기를 대놓고 한 적은 없었는데 그전에는 한국에서 은행을 다니고 있었어요. 7년 좀 넘게 다니고 있었는데 이번에 아예 인더스트리 자체를 바꾸고 완전히 다른 일을 하게 돼서 이게 사실 되게 쉬운 결정일 수도 있었는데 어떤 분들한테는, 저한테는 좀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일단 나이가 30대 중반이기도 하고 나름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포기하고 밖으로 나간다는 게 많이 무섭더라고요. 가서 제가 모든 걸 막 슈퍼우먼처럼 다 잘해낼 거라는 보장이 있는 것도 사실 아니잖아요. 열심히는 하겠지만. 항상 사실 해외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어릴 때부터 항상 했었어요. 제가 해외에서 그래도 조금 장기간 살아봤던 경험은 스페인에서 살았을 때인데 총 합하면 1년 반 정도를 스페인에서 살았었고요. 그때 그거를 제외하면은 저는 사실 해외에서 살아본 경험도 없고, 해외뿐만 아니고 한국에서도 독립을 아직 안 해서 부모님이랑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여러 가지 의미로 되게 큰 도전이고 되게 큰 삶의 변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좀 결정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약간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약간 제가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지금 다니는 직장에 대해서 불만이 사실 없거든요. 불만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의 상사분이 너무 좋은 분이시고 모두가 알 정도로 좋은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별점도 많고 회사 자체도 안정적이기도 하고, 이제 제가 회사를 다닌 지가 조금 됐고 이 같은 일을 한 지가 지금 한 4년 정도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좀 안정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매일매일 다른 상황들이 벌어지긴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연차가 됐고, 그리고 사실은 일이 조금 편해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좀 아깝더라고요. 이걸 버리고 가는 게. 제가 원하는 게 뭔지 대강 알면서도 결정을 쉽게 못했던 것 같아요. 이직을 하지 않는 게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나 생각해봤을 때 저한테는 훨씬 유리해요. 왜냐면 저는 아직도 부모님 댁에서 집세도 내지 않는 채 살고 있고 돈 벌기도 훨씬 용이하고, 서울은 워낙 그렇게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되게 문화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저거 다 가깝고, 그리고 저는 여기서 평생 살았으니까 친구들도 되게 많고, 해외로 나가면은 이 나이에 제가 친구를 다시 다 사귀어야겠죠? 죄송해요. 저거를 방문을 열어놓으면은 좀 뒤에가 배경이 안 예쁜데 지금 인센스를 켜놨더니 방문 닫아놓으니까 너무 숨이 막혀가지고 저 암 걸릴 것 같아요. 문을 좀 열어놔야 돼가지고 이렇게 약간 구도를 조금 바꿔봤어요. 너무 막 부엌까지 다 보여서 배고파서 쿠키를 갖고 왔습니다. 운동도 안 하는데 프로틴 쿠키만 먹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얘기를 계속 해보자면,
그것 때문에 사실은 되게 고민이 여러 가지로 됐어요. 뭐 친구를 다시 사귀고, 그럼 정말 제 소셜 네트워크를 처음부터 다시 다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제가 뭐 한국 서울에서 엄청 뭐 인싸는 아니지만 그래도 서울에 친구들도 많고 이제 저는 이태원을 그리고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 커뮤니티 자체를 또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제 거기 아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그걸 그런 매일매일 매주 일어났던 재밌는 걸 다 버리고 완전히 새 나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는 게 조금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베네피트 폼폼? 새로 나온 거 블러셔인데 이것도 생일 때 선물로 받은 거거든요, 친구한테. 근데 이게 지금 되게 과하게 올라간 것 같잖아요, 색깔이. 근데 실제로 봐도 되게 좀 진하긴 한데 이거를 제가 어차피 나중에 브론징 하면서 거의 다 저는 털어버려서 약간 이렇게 처음에 블러셔 할 때는 조금 과한 것처럼 해도 상관없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아까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도전을 하게 됐냐면은 크게 계기가 된 거는 두 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제 나이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최근에 이제 이거는 개인적인 건데 그 이제 남자친구랑 이별을 해가지고 그것도 꽤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제가 뭔가 다른 새로운 걸 할 수 있게, 도전할 수 있게 좀 이렇게 모티베이션을 좀 줬다고 해야 되나요? 지금은 약간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때 그렇게 헤어지게 된 게 약간 나한테 운명 같은 거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사실 되게 크게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내 삶의 이 단계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그게 뭘까라는 생각을 되게 진지하게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왜 사람이 좀 행복하면은 지금 당장 그런 생각 잘 안 하게 되잖아요. 약간 실제론적인 생각은.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30 중반 되고 이제 결혼도 당연히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누구를 사귀게 되면. 근데 이제 그런 게 끝나고 나니까 아, 내가 이제 이 삶의 그 길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그 길로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길이 사라지고 나니까 뭔가 아, 그러면은 다른 게 뭐가 있지? 내 인생에 뭐 어떤 길이 더 있을까라고 탐색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 끝난 마지막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도 저는 해외 취업을 준비를 하고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런 취업 그거를 활동을 하고 나서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어떤 분을 만나서 사귀게 돼가지고 그거를 이제 접었었죠,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했다가 헤어지고 나니까 이제 다시 그 꿈이 떠오르고 되게 그때 그 이별 후에 많은 사람들이랑 이제 마음이 힘드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 이별 이후에 제가 뭘 도대체 하고 싶은가 막 이런 생각이나 막 얘기를 친구들이랑 되게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꼭 이별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30대 중반에 다다르는 많은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하지만 저는 이제 친구들이 대부분 여자라서 특히 여자인 친구들 그중에 특히 결혼을 안 한 친구들 결혼했어도 당연히 이런 똑같은 고민이 있긴 하지만 결혼을 안 한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조금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 나는 결혼도 안 했고 그렇다고 옆에 누가 있지도 않는 상태라면 약간 고민이 되는 거죠. 아,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나 봐요, 다들. 아, 그리고 되게 희한한 건데 이 얘기를 들으면 뭐 위로가 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뿐만이 아니고 제가 지금 한국 나이로 33인데 이상하게 제 주변에 여자인 친구들이 제가 이제 이별하고 난 그 시기에 앞뒤로 해가지고 한 6개월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친구들이 갑자기 대거로 헤어진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우연히 그랬거든요. 막 몇 년씩 사귀던 친구들도 있었고 아니면 사귄 지 얼마 안 됐던 친구들도 있긴 했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그 시기쯤에 6개월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친구들이 헤어졌어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한 거의 10명에 가까운 친구들이 주변에서 헤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약간 그 생각도 하게 됐어요. 아, 이게 뭔가 시기적으로
우리 나이 또래의 여자분들이 약간 공통적으로 겪는 그런 시기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럼 이런 거를 비디오를 만들면 약간 공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때 고민이 많고 막 이별로 마음이 아팠는지 이제 막 영화나 책 같은 거를 되게 많이 막 읽기 시작했어요. 이게 약간 저는 그런 일을 겪을 때 실제론적인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개인적으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고 내가 그 관계에서 했던 역할이 어떤 거였고 또 어떤 걸 잘했고 어떤 걸 못했고 뭐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죠? 그러다가 되게 저한테 감명을 준 책 하나랑 영화 하나를 만나게 됐어요. 책은 한국 제목이 내면의 치료 뭐 이런 제목인데 제가 여기다가 써둘게요. 근데 뭐 전반적인 책 내용도 좋긴 하지만 거기 되게 제가 뭔가 저한테 되게 공감을 크게 준 부분이 있었어요. 거기서 얘기하는 게 성인의 자아 아이덴티티에는 두 가지 큰 기둥이 있대요. 그 중에 하나는 그런 내 사랑하는 파트너의 눈동자에 비친 나의 모습에서 느끼는 자아가 되게 큰 한 기둥이고 나머지 한 기둥이 자기의 커리어, 그러니까 내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나의 모습, 거기서 느끼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 큰 기둥 중에 제 경우에는 이제 연애가 끝났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한 기둥이 어떻게 보면 잠깐 일시적이지만 무너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힘들 때 그래서 더 커리어나 뭔가 내 일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걱정을 더 자연스럽게 하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영화는 진짜 이거 너무너무 많은 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은 영화인데 저도 친구한테 추천받아서 본 거거든요. 네, 영화 제목은 제가 기억이 안 나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띄워놓겠습니다. 미국이 배경인데 미국에서 살고 있는 중국계 이민 가족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러면 무슨 뭐 킴스 컨비니언스 스토어 무슨 김씨네 편의점 이런 것처럼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되게 판타지 같은 영화예요. 영화 전체가 굉장히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되게 특이한 스타일이고 진짜 오랜만에 본 특이한 형식의 영화였고 너무 감명 깊었어요. 가장 제 심금을 울린 장면이 있었는데 영화에서 멀티버스의 개념이 나오거든요. 마블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 개념을 알고 있을 텐데 이 세계에는 무한한 우주, 무한한 세계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마다 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버전의 세계가 있고 B, C, D가 있으면 A 에세오타, B 에세오타, C 에세오타가 다 있는데 다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는 비슷비슷한 사람이지만 그 각각의 A, B, C, D가 했던 뭐 각각의 선택이라던가 상황, 주어졌던 상황이라던가 엄청나게 많은 변수들에 의해서 다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멀티버스가 계속 나오는데 거기서 한 말이 있어요. 대사가 나오는데 전 그걸 보다가 약간 울 뻔했어요. 제가 좀 약간 뭉클했던 부분 두 개인 것 같아요. 뭔가 그런 멀티버스의 개념을 누군가가 저한테 보여주니까 마치 정말 그런 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 어슈런스 받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받았고 또 하나는 그걸 얘기해주는 게 주인공한테 원래는 남편 이제 역할을 한 분이 그 얘기를 주인공인 여자분한테 해주는데 그런 얘기를 누군가한테 해주는 상대방이 이 사람한테 있다는 거? 그걸 누군가가 알아봐주는? 네가 진짜로 어떤 존재이고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이라고 알려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이라도 있다는 거? 저는 약간 그 부분에 좀 꽂히더라고요. 아 그래, 저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 약간 이런 생각 들면서 예전에 우리가 자라면서 이제 교육받던 1부 1처제 뭐 4인 가족, 단란한 4인 가족 이런 형태랑 되게 좀 많이 다른 형태의 이제 가족들도 있고 다른 형태의 삶이 되게 많아진 시대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평범한 것, 내가 생각한 정상적인 것 이런 거의 범주에 대해서 조금 혼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좋은 점은
그 어떤 삶의 형태라도 조금 더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게 됐다는 점, 적어도 조금 나쁜 점이라면, 그래서 저희가 아무도 정답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선택한 거에 따라서 내 행복과 내 결과가 달라지는데, 그게 정말 맞는 선택인지 결과인지 미리 알 수 없다는 점. 그래서 두렵기도 한데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약간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맞는 가정, 맞는 길, 그런 거를 살아야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강요하는 사회에서 살았더라면은 이런 실제적인 그런 고민은 좀 덜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좀 고민은 좀 덜 됐을 수도 있겠지만 엄청 깝깝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33인데 이제 34으로 달려가는데 이 시기에 결혼도 안 하고 해외로 도망갈 수 있는 이 시대에 태어난 걸, 그리고 그걸 이해해주는 부모님이 계신 걸 굉장히 행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다 떨면서 메이크업 하면은 메이크업이 영원히 완성이 안 돼요.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아무튼 뭐 그래서 그게 제 근황이고, 출국은 아마 10월 말쯤 싱가포르로 가게 될 것 같아요. 뭐 굉장히 많은 고민과 걱정이 있었어요. 선택을 하기 전까지는. 하루에도 막 몇 번씩 마음이 바뀌고 왔다 갔다 하고, 근데 그러다가 무슨 생각을 딱 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확 안정이 되기 시작했냐면, 내가 왜 무섭지? 내가 왜 불안하지? 자꾸 마음이 왔다 갔다 할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잃을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을 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가 그래서 뭘 얼마나 잃는 거지? 내가 이 선택을 함으로써. 근데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렇게 별로 잃을 게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결정을 함으로써. 그리고 오히려 이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올 손해나 후회 같은 게 더 클 거란 생각이 확신이 좀 들었어요. 제가 이제 이직을 하려고 했던 많은 이유들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고, 내가 그래서 실제로 이걸 했을 때 그래서 뭘 얼마나 잃을까라고 생각을 되게 장기적으로까지 해봤어요. 제가 막 60살, 70살 됐을 때 내가 지금 만드는 이 선택을 후회하게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그거에 대한 정답은 항상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선택이든지 그 선택을 진짜 실제로 실행해보기 전까지는 그 결과에 대해서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심지어는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좋은 결과인 거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후회로 남기도 하잖아요. 지금 하지 않으면 계속 이거에 대한 후회는 아마 평생 what if 이런 생각 있잖아요. 내가 그때 그걸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 생각은 계속 따라다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되게 바보 같죠? 해보고 아니면 다른 길을 또 그때부터 찾으면 되는 건데 너무 많이 진지하게 두려워만 했던 것 같아요. 한 살 한 살 지금 1초 나이를 먹어가고 있으니까 별로 잃을 게 없으니까, 지금이 가장 잃을 게 제일 없을 때니까 지금 하자. 해보고 아니면 다른 길을 찾자. 이런 생각을 되게 단순한 결론을 내리고, 결론 내리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고민을 안 하게 됐어요. 저는 원래 어떤 결정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편인데, 결정 한번 내리고 나면은 뒤로 돌아보지 않아요. 후회도 그래서 거의 하지 않는 성격이고, 제가 인생에서 내렸던 이렇게까지 많은 고민하면서 몇 년 동안 생각하다가 내렸던 결정들은 한 번도 후회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거를 믿고 가기로 했고, 그래서 싱가포르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 나이 또래의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내용인 것 같아서 한번 비디오를 되게 오랜만에 만들어봤고요. 제가 이제 해외에 가니까 가난한 외노자로서 되게 막 스트러글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 근데 또 그러면서도 저는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가감 없이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다음에 또 봐요. 안녕!